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인터셉터를 before action 인터셉터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RQ 객체를 직접 생성하게끔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얘가 RQ 객체 만들고 리퀘스트에 세팅해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요청에 있는 애를 꺼낸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종료를 했어요. 이제 이 방식으로 다른 애들을 더 수정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before action 인터셉터를 만들기 전에는 RQ 객체를 메서드마다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before action 인터셉터에서 한 번만 만들고 요청에 넣어두고 그 백업해둔 그 RQ 객체를 여기저기서 갖다 쓰는, 불러다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존에 해놨던 거 수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RQ 변수 만들고 그 변수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얘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든 만들어진 객체를 꺼내왔든 어쨌든 우리는 RQ 객체를 쓸 수 있는 건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에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바꿀게요. before action 인터셉터에 RQ 객체를 만들어서 요청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제가 키에 이 대문자 R을 넣어놨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모델에 담거나 리퀘스트에 담거나 할 때 키랑 밸류를 좀 동일하게 써야 헷갈리지 않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저도 어제 별 생각 없이 대문자를 써버려서 이것만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가서도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RQ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왜냐면 대문자 R로 시작하는 RQ라고 하는 키에 대한 밸류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왜 지금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로 다 바꿔 나갈 건데 나중에 바꾸려면 헷갈리잖아요. 더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미리 바꿔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복사해서 필요한 곳에 여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to modify 여기도 바꿔주고, delete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Q에, 우리가 지금 RQ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터셉터에서 객체를 만들게끔 진행을 했는데, 이 RQ라고 하는 객체가 들고 있는 정보는 뭐다? 그렇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회원 번호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거부터 일단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이 before action 인터셉터는 이 역할 그 이상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인터셉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터셉터를 만들어서 하고자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그쵸. 로그인 검증 같은 거 메서드까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버리면 편한 거니까. 은행에 들어와서 나 신분증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져오세요. 창구로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앞단에서 미리 처리해주기 위해 인터셉터를 만들 거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RQ 객체도 앞단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before action 인터셉터는 여기서 더 이상 뭘 안 할 거예요. 근데 로그인 검증을 할 거라고 했죠, 인터셉터가. 뭔가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 어제 마지막쯤에 한번 언지를 드렸어요. 어떻게 할 거다? 인터셉터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인터셉터 하나 더 만든 거를 얘가 인터셉터로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끔 우리 컨피규어러에다가 똑같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등록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검증에 대한 인터셉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인터셉터 패키지 안에서 일단 이건 그냥 before action 인터셉터를 복사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줄게요.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이름은 need 로그인 인터셉터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냥 이름은 로그인이 필요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를 왔을 때
임플리먼트 되어 있을 거고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 세팅은 다 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했던 이 임무, 수행해야 되는 일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쵸? 로그인 했나 안 했나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 안 했어? 너 그럼 돌아가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이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가 일을 할 건지 우리가 설정 컨피규어러에 명시해 주면 돼요. 그럼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하게 너 지금 로그인 했어? 물어본 다음에 안 했어? 그럼 돌아가. 딱 이 일을 하면 돼요. 자,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알아보려면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를 일단 꺼내야죠. 어디 들어있다? RQ 변수 하나 만들어서 우리 request .get attribute 이 안에 RQ 이렇게 해서 꺼내면 될 거고 임포트 해주고 여기 평균화 해주고 그럼 이 RQ 객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요청에 들어있는 건데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안에서도 요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 요청 안에 들어있는 이런 RQ 객체 꺼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죠. RQ가 갖고 있는 get logined member ID 얘 값이 0과 같으면 어떤 경우예요? 그쵸, 로그인을 안 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걸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로그인을 한 경우는 그 뒤에 컨트롤러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로그인을 안 한 경우일 때는 여기서 너 로그인 하고 와 라고 말해주고 돌려버려야 돼요. 자, 뭔가 대답을 하고 돌려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것 중에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응답을 하고 뒤로 돌려보내는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 그 친구가 스크립트 문법을 활용해서 응답을 하고 알림창으로 응답을 하고 뒤로 돌려보내요. 히스토리 백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자, 근데 여기서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을 만약에 써볼게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이런 걸로 썼어요. 될까요? 자, 일단은 이거 고민은 조금 이따 시간을 다시 들어볼게요. 좀 이거 하고 나서 return false까지 해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인터셉터 처음 배우면서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랬는데 프리핸들이 true를 리턴하면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거고 false를 리턴하면 컨트롤러로 가지 못하게 끝난다 라고 했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리턴했어요? false. 그럼 컨트롤러로 가지 마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이걸 만나지 않았다면 얘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어제 이거 건드린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딱히 터치한 적이 없는데 컨트롤러로 잘 넘어갔었죠. 자, 이 친구가 실행이 되면 이 친구의 리턴 결과는 그냥 true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지 못하게 우리는 이 조건의 결과가 참이 돼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우린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return false로 끝내버릴 겁니다. 어차피 이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뭐다? 불린이다. 불린 타입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의 리턴 값이 true랑 동일한 존재라고 했으니 컨트롤러 넘길 수 있게 세팅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게 아닌 경우에는 false로 막아줘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간 들어볼게요.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는 애가 아니어서 안 될 것 같다.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안에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얘가 실행이 되면요. 얘는 함수 실행한 거죠. 함수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JS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친구는 리턴 타입이 뭐다? 스트링이다. 그리고 리턴을 뭘 하고 있다? util.f로 조립된 문자를 리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립이 완료된 이 문자가 그냥 이 자리에 남아요. 그럼 얘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문자를 가져와서 어디다가 뭐 보관해서 뭘 쓰겠다라고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문자가 그 자리에 남아요. 남는데 남았다가 return false 만나면 메서드 끝날 거고 그러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메서드 종료됐으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문자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지금 컨트롤러에서 이 JS 히스토리 백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여긴 아직 안 바꿨군요. 얘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문자가 남으면 그 문자를 리턴하는 거죠. 그 문자를 리턴해요. 근데 이 toModify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리턴 값을 어디로 보내요? 화면, 브라우저로 보내죠. 왜? 리스폰스 바디.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없다면 이 자리에 문자가 남는 게 JSP를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문자로 된 .JSP는 없습니다 할 거예요. not found. 근데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 이 메서드는 내가 직접 화면을 그리고 응답할 거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이쪽에 오면은 얘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죠. 얘는 이 메서드는 내가 화면 그릴 거야 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그럼 얘가 화면 그리게 하면 되겠네. 리스폰스 바디 달 수 있어요? 일단 어노테이션은 떠요.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어노테이션이 뜨긴 떠요. 근데 얘는 화면을 그리는 애가 아니에요. 이걸 달았다고 해도. 왜? 이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는 뭐다? 컴포넌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는 뭐다? 컨트롤러. 그럼 얘는 컨트롤러다. MVC 패턴 구조 안에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이 친구한테는 컴포넌트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의미가 없는 어노테이션이 되겠죠. 아니면 서로 충돌이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이 방식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는 화면에다가 알림창을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까지 컨트롤러 요청이 보내지지 않는 것까지 그건 이제 리턴펄스가 하는 일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여기다 뭘 써줘야 얘가 화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프리핸들 이 메서드가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안에 있는 로직 하나를 수행하면 얘가 화면을 그려서 스크립트로 알림창을 보여주고 히스토리백까지 돼야 돼요. 아니 히스토리백? 히스토리백은 안 내도 돼요. 근데 어쨌든 리턴펄스 때문에 컨트롤러로 요청이 안 넘어갈 거니까 어쨌든 화면을 그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약간 좀 뭐랄까 안 떠오르죠 잘. 이건 근데 많이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떠오르시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얘는 저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만들 거냐면 RQ에 만들 겁니다. RQ 안에다가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이야 뭐 함수 이름은 편하신 대로 지으셔도 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util에 안 만들고 RQ에 만들고 있으니까 JS 히스토리 백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너무 똑같아 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이 메서드의 인자로 이런 스트링을 넘길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메서드가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 줘야겠죠? RQ에 메서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RQ에 만든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저는 화면을 그릴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웹을 브라우저에다가 실제로 화면을 띄우는 방식을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 했던 방식 하나랑 지금 스프링 부트로 넘어와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방식 하나에서 두 가지 방식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 메서드가 화면을 그리는 방식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으로 그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그렸죠? 여기서 스크립틀릿? 스크립틀릿은 JSP에서 자바 문법을 쓰려고 하는 거고. 자, 어려운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할 거예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화면을 그렸던 방식은요. 리스폰스를 사용했어요. 리스폰스 set content type 해서 내가 지금 밑에 쓰고 있는 텍스트는 HTML로 간주해줘 라고 하는 명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response 갤라이터 append 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그렸죠. 지금 스프링 부트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고 그 밑에다가 메서드를 만들면서 리퀘스트 매핑과 리스폰스 바디 이런 어노테이션을 통해 이 메서드가 요청을 빨아들임과 동시에 응답도 할 수 있어 라는 제시를 만들어 주었는데, 사실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우리가 썼던 서블릿 있죠. 걔는 요청을 빨아들이는 것밖에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그냥 못 그리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응답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화면을 또 그리는 요소를 추가해 가며 그런 식으로 화면을 그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법이 좀 다른 건데, 지금 이제 RQ에서 그때 그 방식을 살짝 재현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얘한테? 리스폰스 필요하겠죠? 근데 얘 리스폰스 어디 있어요? 얘 지금 리스폰스 어디서 갖다 써야 돼요? RQ에 리스폰스 없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그 리스폰스를 그냥 편하게 갖다 쓰려면 사실은 여기서 그냥 넘겨주면 돼요. 얘가 리스폰스 갖고 있죠. 이거 이 메서드 실행할 때 넘기면 돼요. 그럼 얘가 파라미터로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한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봐서 더 미래를 보고 저는 여기다가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버릴 겁니다. 애초에 RQ 객체 안에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얘 당연히 RQ에 이제 생성자에 하나밖에 안 받는데 두 개 넘겨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를 따로 받을 거예요. 얘는 RES, REQ? 안 헷갈리시겠죠? 얘는 리스폰스, 얘는 리퀘스트. RESP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써줘야 안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럼 얘는 RQ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실제 우리가 사용자가 보낸 요청과 응답이라는 그 결과물을 RQ 객체 생성자 안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이 RESP를 사실상 이 다른 메서드에서 쓸 거예요. 지금 생성자에서 알아봤자 여기선 못 쓰잖아요. 이거 어차피 파라미터면 4개 변수면 지역 변수니까. 그럼 얘를 여기서 쓰고 싶은 건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전역 변수 하나 만들어서 생성자 안에서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장해 놓은 값을 여기서도 쓸 수 있을 거니까. 그쵸? 자, 하는 김에 REQ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변수 2개 생성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dis.req한테 받아온 req 넣을 거야. 그리고 dis.resp한테 받아온 resp 넣을 거야. 전역 변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생성자 객체를 만들 때 받아온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결과를 전역 변수에 보관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것도 바꿀까? 아니야, 일단 이거는 두죠. 이거는 그냥 두고 지금 당장 얘는 쓸 필요가 없어서 살짝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김에 나중에 쓸 때가 있습니다. 얘도. 근데 현재는 지금 어차피 응답만 필요한 상황이라 RESP만 일단 살려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RESP 점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응답 안에 있는 거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해봤던 set content type 이런 거. 근데 여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써주자면 이 RESP 앞에는 dis가 붙으면 좀 더 깔끔하겠죠? 전역 변수, 이 객체 안에 있는 전역 변수인 이 친구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기억을 더듬더듬 한번 가보죠. 텍스트, HTML,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해봤던 방식 dis.resp.getWriter.append 자, 이 append 안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문법 쓰려면 뭐 했어야 돼요?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돌아가 본다면 그냥 스크립트 태그 열었으면 돼요. 그리고 이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뭐 얼러트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사실상 얘네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거 한 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헷갈리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써내려가는 게 사실 좀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 좋은 방식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는 해요. 근데 이 방식도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식을 써야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밖에 안 했는데 얘 지금 에러 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왜 에러 나는지 아세요? 이거 왜 에러 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얘가 말하는 거 보면은 대충 exception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exception, 예외 처리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발생한 거고, 그거 말고 원래 예외 처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에러가 나서, 오류가 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타이밍에 이 트라이 캐치로 이 예외 처리를 해줌으로써 프로그램이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B 접속 시도할 때 막 커넥터 J 그 문법 활용해서 뭐 PST, MT 어쩌고 뭐 커넥션, 컨 어쩌고 해서 할 때 그거 생각해보면 트라이 캐치로 이만큼 묶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리로 자원도 꺼줬어야 되고 그런 건 트라이 캐치로 안 감싸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개발자가 판단하고 개발자가 적어주는 예외 처리가 많은데 아예 예외 처리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리스폰스를 사용해서 화면을 그리려고 하죠. 화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외 처리도 안 해? 나 이거 허용 안 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메서드에 throw exception이 걸려 있었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response.getLight를 어펜드를 해도 트라이 캐치가 안 감쌌죠. 애초에 그게 들어있는 서블릿 두 get 메서드 자체가 throw exception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row exception은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try catch 블럭이라고 해서 중괄호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작성하는 거는 이 밑에 게 되는 거고, surround try catch로 감쌀 거야. 이것도 예외 처리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add throw declaration 하는 거는 메서드 자체를 예외 처리를 가능하게끔, 그 예외로 던지게끔 처리해줄게 하는 거예요.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위에 거를 눌러보면 여기에 붙어요. 이 throw라고 하는 게 예외 처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강제로 뭐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트라이 캐치 안 해도 뭐라 안 해요. 지금 빨간 줄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와중에 이런 익셉션 발생해? 그럼 나 이거 이쪽으로 던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이제 개발자들끼리 다 던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throw라고 하는 걸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단어가 이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던진다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쪽으로 처리를 넘길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익셉션으로 나 이거 넘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 그럼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익셉션 발생해서 페이지에서 그 우리가 흔히 보던 익셉션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쵸. 그런 거. 그런 걸 안 해줬을 때는 화이트 레이블을 좀 띄우기 때문에 빨간색이 그런 것조차도 안 했을 때는 애초에 지금 빨간 줄로 막았기 때문에 컴파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컴파일이 불가능하면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하나.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지 그런 에러라도 화면에 보여줄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꼭 외울 필요가 없고.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에다가 던지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익셉션의 종류 상당히 많은 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종류들 몰라도 돼요. 내가 어떤 익셉션으로 걸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익셉션만 넣어도 돼요. 익셉션이 결국 그 예외 중에선 최상위에 있는 애다 보니까 다 포괄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얘를 이걸로 하면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감싸줘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 시도했는데 에러 발생했어? 그럼 나 이런 메시지 보여줄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하나, 여기로 넘길게 해서 얘가 화면에 그거 뱉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을 거고요. 애초에 여기서 그냥 직접 하지 않을 거예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 자, 메서드를 2개 만들 건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메시지, 여기는 str. 왜 여기는 msg고 여기는 str인지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여기를 this.rest.writer.append 이 안에 str을 넣을 거고, 그럼 얘도 응답에서 화면 그릴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트라이 캐치 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얘를 대문자로 쓰지 말자. 그리고 얘도 받을 거고, 자, 이거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자, 프린트. 얘는 나 화면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겟라이터에 어펜드 하는 거, 리스폰스 사용해서 화면 그리려고 하는 문구, 여기서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프린트 ls, 얘는 뭐예요? 결국 얘한테 일을 시킬 건데, 얘한테 일을 시킬 때
문자열 더하기 이거 뭐예요? 네, 줄바꿈이죠. 줄바꿈.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어펜드 안에서 줄바꿈 해버리기가 힘드니까. 어펜드 안에서 그냥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줄바꿈 할 거야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봤었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줄바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print ln 호출해서 왜 이름이 틀렸나? 아, 이게 없구나, 인자가.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나 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닫을 거고, 얘는 이 안에서는 검증을 또 한번 할 거예요. 어떤 검증을 할 거냐면, 저 MSG가 만약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들어온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처리를 좀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처리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디에? 문자열 널 검증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 util에 있는 empty. 이거 가지고 MSG 값 제대로 들어있어?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얘가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비어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얘가 true다. 그럼 비어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MSG라고 하는 파라미터 자리에 값이 들어왔다라는 건 지금 메시지가 넘어온 거죠. 내가 화면을 그려야 되는 메시지가 넘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비어있어? 라고 물었는데 비어있대요. 그럼 화면에 그려야 되는 메시지가 안 넘어온 상태죠. 그러면은 우린 지금 어떤 걸 해야 돼요? 우리는 화면에 그려야 되는 메시지가 넘어와야 화면에 띄울 알림창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두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얘가 true면 비어있다라는 얘기인데 false랑 같을 때 내가 이 if를 태울 거야 라는 얘기는 메시지가 실제로 있을 때 난 이런 거 할 거야 의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의 길이가 0보다 커야 이런 알림창 보여줄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야, 메시지가 비어있지 않아야 내가 여기다 알림창 적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랑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섞어가면 활용할 줄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발자들마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이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rint ln 또 열어주고 alert. 그래서 이 안에 MSG를 넣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MSG 처리해서 alert 띄우겠다라고 하면 이 alert 실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막 alert 메서드를 막 여기저기 많이 활용해보고 막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alert 메서드를 사용할 때 그 소괄호 안에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황 속에서 인자로 뭘 줘요? alert인데? alert는 그냥 스크립트 안에서 알림창 띄우는 거잖아요? 그 alert 메서드 안에 인자로 우리는 문자열을 줘요. 내가 화면에 띄우고자 하는 그 알림창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자열을 인자로 줍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줬대요. 이거 MSG 그냥 문자열로도 안 찍혀요. 왜냐면 스크립트 안에서 문자열 되려면은 이거 있어야 돼요. 얘는 정상적인 알림창이 안 뜹니다. 이러면 문자열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문자열로 인식조차 못해요. 그냥 MSG is not defined 뭐 이런 식으로 is not defined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변수 없는데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그냥 못 준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홀다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홀다운표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MSG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문자열로 볼 거니까. 그럼 우린 이 자리에 얘를 MSG라고 세 글자를 보여줄 게 아니라 실제로 MSG라는 변수에 담겨온 값을 보여줘야 되죠. 얘를 끊어야죠. 이렇게. 그냥 문자열을 이어 붙이는 거니까. 이러면 MSG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죠. 지금 자바 문법 안에서 문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예요. 그럼 그냥 이어 붙는 거잖아요. 그럼 MSG에 만약에 뭐 안녕하세요가 들어왔다면 여기 안녕하세요 나올 건데, 그러면 소가로 열리고 홀다운표 찍히고 여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안녕하세요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홀다운표로 막아줄 거고, 소가로 하고, 이렇게. 여기서 뭐 utref 생각할 것도 없어요. utref 쓸 수도 있겠죠. 써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요 프린트 ln한테 인자로 주는 게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줄 거니까, utref의 결과도 스트링으로 남을 거니까, 여기다가 alert %s 뚫어놓고 여기에 msg 넣어도 왜 안돼? utref 뭐야,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러면은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고 아까 같이 그냥 이어 붙여도 되고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결과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안에서 alert라고 하는 애를 쓸 때 그 안에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문자는 홀다운표가 찍혀야 되는 거, 이 포인트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인식을 못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메시지가 있을 때에만 알림창을 띄우게끔 코드가 추가가 될 거고요. 알림창 띄우는 게 끝났으면은 히스토리 빼.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는 종료. 그러면 이거 알림창 보여주고 뒤로 가기까지. 자, 근데 지금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이런 거 쭉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런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걸로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사실상 프린트 ln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였어요? 줄바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줄바꿈 하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독성을 위해서. 근데 우리 가독성 있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좀 많이 헷갈려질 건데 이제 앞으로 헷갈려진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막 헷갈린 상황일 텐데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우리한테는 이 print ln이라는 메서드가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코드도 이렇게 현란하게 쓸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세요. 이거 지워버릴 거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프린트 하나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 끝났어요.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 빼. 이제 리턴 뭐다? 스트링이다. 얘가 뭘 리턴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짰던 그 코드랑 똑같은 코드 리턴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인자로 ms 줬으니까 우리 필요한 것도 세팅 다 완료된 다음에 여기로 돌아왔겠네요. 이 자리로. 이 프린트 인자로. 그럼 이게 여기로 넘어왔고 어펜드 한대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실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getLite로 어펜드 한 다음에 이거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펜드 하는 과정을 트라이 캐치로 묶어버리면 메소드를 추가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다양해요.
똑같은 처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 메서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노가다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다고 해서 저게 정답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짚어드리고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지 못했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질문도 해보시고, 저도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이거 괜찮은데?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실제로 로그인을 안 했는데 얘가 로그인을 잘 걸러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남았죠. 우리 뭐 해야 돼요? 인터셉터 다 만들었어요. 얘 끝났어요. 더 이상 얘 건드릴 거 없고요. 이걸 하기 위해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얘도 끝났어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로그인 검증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등록 안 시켰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우리 need 로그인 인터셉터를 등록을 해줘야, 여기 설정에다 등록을 해줘야 너도 컨트롤러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일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요청까지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need 로그인 인터셉터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의존성 주입해줘야겠죠? 생성자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 과정 똑같이 해주고, 이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이제 의존성 주입이 완료가 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이것도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그냥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여기 add 인터셉터니까 나 이런 인터셉터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before 액션 하나 추가했고, 그 뒤에 need 로그인 인터셉터도 추가할 거고, 그리고 add pass patterns, 얘는 패턴 추가하는 거였죠? 여기서 이제 추가해줘야 되는 패턴은 어떤 게 나와요? 실제로 로그인이 필요한 애들 걸러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에 USR에 아티클에 두 애들, 이런 애들 요청이 들어갈 때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need 로그인 인터셉터가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로그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가. 했어? 그럼 들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exclude 제외시킬 건 딱히 없어 보이니까 빼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add pass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두 애들 말고 또 우리가 할 거 USR에 아티클에 현재 to modify. 네. 두하고 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기능에서 실제로 두가 들어간 애들이 무조건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제 아티클 쪽은 사실 두가 들어가면 로그인이 필요한 게 거의 맞기는 해요. 우리가 해왔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멤버 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로그인과 두 로그아웃이 있을 텐데 누구는 로그인이 필요할 거고 누구는 로그인이 안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런 그 설정 디테일의 자유도는 그냥 챙겨가시면 됩니다. 딱히 상관은 없죠. 근데 저는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심지어 여기다 add pass patterns 하는 이 과정도 나중에 조금 더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쭉 쓰고 있지만 이것도 변화가 좀 있을 거긴 합니다. 하나 더 해서 일단은
이렇게 3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컨트롤 시프트 F 눌러가지고 자동 줄 정리한 겁니다. 이거 옆으로 너무 많이 길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일단은 요 정도 설정 완료한 다음에 한번 봐야겠죠? 자, 저는 지금 로그인을 안 했어요. 이제 막 처음 켰죠? 그 상태에서 아티클에 두 애들 가려고 한다. 여기 뭐 아이디를 쓰든 안 쓰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단 가려고 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디로 간다?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두 애드에 이게 남아있어서 얘 때문에 뜬 걸 수도 있으니까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이 컨트롤러 안에서는 검증하는 게 과정이 없죠? 두 모디파이랑 얘도 빼버릴게요. 이러고 다시 이번에는 리스트의 상황에서 여기를 두 애드 바꾼다. 검증 문제 없죠? 그리고 만약에 상세 보기 여기 어차피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두 모디파이 하려고 한다. 잘 걸러주고 있죠. 두 모디파이랑 두 딜리트랑 두 애드랑 셋 다 뺐어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라는 걸 안 넣었어요. 아니, 그 메서드 안에서 있던 애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인터셉터가 일을 잘 하고 있다. 검증을 잘 해준다.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지금 상황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 복잡하고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걸 하긴 했지만 사실상 해봤던 거다. 그냥 우리가 해봤던 과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을 뿐인 거고 뭐 크게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거나 한 건 없으니까. 그쵸? 인터셉터마저도 어제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거니 진짜로 뭐 새로 추가된 개념은 없죠? 자, 일단은 요 정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더 확립이 되어 나간다면 여기다가 정보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 경로들을 더 추가해주면 돼요. 애드패스 패턴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add interceptors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registry 안에다가 add interceptor before action 했고요. 그 다음에 add interceptor need login interceptor를 했어요.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왜 안 될까요? 얘는요. 자, 퀴즈. 된다 1번. 안 된다 2번. 1번 손. 기능이. 우리 로그인 검증이나 1번이 된다. 2번이 안 된다. 1번. 되셨고 2번. 안 될 것 같고. 자,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 안 되냐면 정확해요. 자바는요. 기본적으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그러면은 얘가 먼저고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얘긴데 얘가 먼저 하려고 할 때 이 need login interceptor는 요청해서 객체 꺼내야 돼요. 근데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실행되지 않으면 얘는 객체를 저장한 적이 없어요. 저 안에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뭐 누가 먼저 돼 우선권을 막 엄청나게 가지는 그런 건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그냥 위에서 아래다. 왜냐? 우리 지금까지 자바 그렇게 해왔잖아요. 막 위에서부터 코드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 줄 실행되고 다시 전줄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메서드를 호출한 상황에서 그 메서드로 잠깐 넘어갔다 오는 건 있어도 뭐 아무것도 없는 두 줄인데 거기서 갑자기 밑에 줄 먼저 되고 위에 줄 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무조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순서상 얘가 먼저 검증을 해줘야 RQ 객체를 요청해 저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객체를 여기서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커밋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어제 면중 어디서? 로그인 검증하던 부분? 네, 전 다 뺐어요. to add, to modify, to delete에 있는 거. 자, 코드는 커밋을 완료했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